네, 오늘의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는요, 아까 처음에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의 그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위기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 빗썸이 실명하게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위기에 있다는 뉴스가 어제 오늘 막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8월 1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신규 발급은 중단됐고요.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도 뭐 중단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직 현재 재계약 협상을 좀 유예한 상태이기 때문에 9월부터나 뭐 만약에 안 된다면 9월이고 만약에 잘 협상이 되면 계속 할 수 있는 건데요. 빗썸이 신한은행과는 재계약을 완전히 포기했는데 NH농협은행과는 다시 한 유예 기간을 두고 9월달 이제 8월달 동안 더 협상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난 1월 말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막 급등하고 이렇게 되면서 전부 다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해서 실명확인 가상 서비스를 도입하고 은행들한테 이런 책임을 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뭐 거래소들하고 거래를 하면 계약을 하면서 전부 다 뭐 1년 계약, 2년, 뭐 2, 3년 계약을 한 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명 확인도 해야 되고 이 가상 계좌가 어떤 것이는가를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칫하면 은행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좀 짧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잡다 보니까 이번에 만기가 됐는데요. 업비트나 코인원, 뭐 코빗 같은 데는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하고 다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빗썸 이런 재계약이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 거래소에 대한 노력이 거래소들도 좀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될 게 지난달에 이제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 또 경찰에 압수수색했죠. 회원 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사 결과가 아직 결정적으로 현재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이 현재 은행에서도 꺼리는 이유가 과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회원 정보들이 계속 유출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계속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은행들도 왜냐하면 은행들은 이미 금융감독당국에서 은행들한테 암호화폐에 관련된 거는 실명 확인 가상계좌 서비스 하려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라. 이 자금이 정말 실명인지 아닌지 또 혹시라도 범죄 자금이 의심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지 의심 나오면 바로바로 FIU에다 보고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이런 계좌를 끌고 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만기가 됐는데 빗썸 같은 경우는 해킹 사건도 있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는데 빗썸 측에서 분리해서 보관하는 쪽에다가도 은행에다 이자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뭐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드리는 건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빗썸에서 본인들이 갖고 가겠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거절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거래소나 은행이나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또 투자자 보호죠. 투자자 보호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니까 이런 조치에 대해서 거래소나 모든 전문가들이 정부가 옥죄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옥죄는 대신에 우리가 철저하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놨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도 좀 자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이는 뉴스여서 제일 처음 이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오늘 오늘 가격에 약간 영향을 준 뉴스인데요. 암호화폐 왜 써야 하나? 가치 붕괴 우려. 이분이 누가 말씀하셨냐면 200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뉴욕타임즈에다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지난 6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오셨었는데요. 이분이 트럼프의 분노, 무역전쟁 이제 그만해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고요. 이분은 무역과 경제 지리학을 통합한 이론가인데 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를 예감해서 아마 그 당시에 노벨상도 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기고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높은 거래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 암호화폐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생기니까 높은 거래 비용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암호화폐 간들의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탈중앙화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지금 현재 만들어졌는데 과연 법정화폐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하신 거죠. 우리 세계적으로 통화 시스템이 구축된 게 300년 됐는데 이 통화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뭐 교체할 명분이 별로 없다. 이런 그 기고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계성이 부족하게 되면 전체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비트코인 정도는 뭐 암시장 거래나 그러니까 그 실명이 들어가지 않는 거래죠. 거래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뭐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암호화폐들은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그 자기 기고문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잘못된 전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류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좀 지적을 해달라. 단 그 이유는 좀 설명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경제학자로서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저희가 이 뉴스를 두 번째 뉴스로 왜 이슈로 선정을 했냐면 이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는 것도 저희가 그것을 무조건 그 반대할 것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제가 잘 들어두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투자하거나 우리 앞으로의 그 산업 발전에 방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버리면 해소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그래도 나스닥은 고민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나스닥이 암호화폐 합법화에 고민 중이라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27일쯤에 아마 나스닥에서 비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나스닥에서 뭐 윙클복스 그 쌍둥이 형제 유명하죠. 얼마 전에 ETF 그 거절됐죠. 그 윙클복스 같은 형제 등 6개의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대표들이 참석해서 현재 그 나스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에서 합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규제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나스닥이 앞으로 암호화폐가 합법화될 경우에 나스닥에서 거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업체 대표들과 월스트리트 저명인사들이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비밀 회의를 했다는 자체는 앞으로의 나스닥이 그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화 시킬 수 있다는 걸 내용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 프리드만 나스닥 CEO는 계속 그런 걸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유용한 도구고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는 하다. 그래서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다. 결국 규제가 필요하고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암호화폐를 합법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슈는 그래도 나스닥은 고민 중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